그러면 이제 오늘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히트맵과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던 히트맵과 비교를 해보면 뭐 큰 차이는 없죠. 그래서 어제와는 다르게 다시 또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한 코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7월의 불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닐까.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나. 그리고 특히 오늘 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, 이제 리플에 엄청난 또 호재 그 소식이 새벽 동안 간밤에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아마 그거 치고는 이 가격의 상승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어요.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한 2.7%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뭐 무려 지금 6%가 넘는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. 뭐 그래서 다른 코인을 본다 하더라도 뭐 에이다, 뭐 도지, 수이도 지금 짙은 이 초록색을 보일 정도로 조금 더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XRP는 지금 한 2.2%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어제 또 괜찮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적인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또 어제 나왔던 그 호재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식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이 7월 불장의 가능성,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일단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계속 또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.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09K를 좀 넘어서야 된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가 5월 22일 날 이때 거의 111.9K, 112K에 지금 최고점,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를 또 그리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틀 전에도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21선을 깨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21선의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51선까지 넘어서게 되면 또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나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상승폭이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정확하게 지금 3%의 상승이 나왔네요. 그러면서 요 하락 추세선에 정확히 지금 맞닿으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, 그럼에도 이 고점을 찍은 것을 봤을 때는 109.7K까지 또 찍기는 했었거든요. 그런데 좀 일부분은 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 지금 딱 닿으면서 어제 일봉은 마감을 했고,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는 일단 뭐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아주 살짝 지금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요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지금 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소폭 하락해서 108.7K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의 그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주요 보고 있는 그 이평선 모두 지금 위에 올라서게 됐잖아요. 어제 간밤에 이 51선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서게 됐고,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 300일선은 지금 전혀 깨지 않았었고, 그 다음에 200일선인데, 근데 121선과 200일선이 이제 얼마 뒤면은 골든 크로스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해봤을 때 한 7월 10일 안에는, 오늘이 이제 3일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이 121선과 201선의 골든크로스가 또 예상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, 그리고 현재도 21선과 51선에 지금 이제 약간 좀 뒤바뀌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때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아직까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안 됐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 안쯤이면은 현재는 뭐 이 가격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주일 안으로는 이 21선과 51선 역시도 골든크로스가 또 발생이 되면서,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
이제 또 완벽한 이 정배열을 이루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배열을 이루게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완벽한 정배열의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상승이 나왔고 또 이 정배열이 형성된 그 이후로 해가지고도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일주일 뒤에 정배열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또 괜찮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 불장이 이제 막 좀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확실한 돌파가,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확실한 돌파가 아니라 이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확실한 돌파가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좀 좋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제 이 미 증시를 또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.02%의 뭐 아주 소폭이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S&P 500이 플러스 0.47%의 상승, 나스닥도 0.94% 거의 뭐 1% 정도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어제 그 장 흐름은 그 전일과 대비해서 정확하게 좀 반대였다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전일날은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또 S&P 500도 소폭의 하락,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.8%인가 뭐 어쨌든 뭐 1% 가까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반대로 이렇게 나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S&P 50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S&P 500을 주로 이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과 많이 뭐 커플링 된다. 그래서 뭐 나스닥을 또 많이 참고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종합적인 이 자산 시장의 매크로 그 지표로 그 바로미터로 봤을 때는 뭐 물론 나스닥도 비슷하게 가지만 그보다는 좀 이 S&P 500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을 삼고 있는 거니까 뭐 각자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. 어쨌든 저는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 S&P 500이기 때문에 이 S&P 500이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S&P 500의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0.47%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 51선과 20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 51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는 불장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21선이 지금 매우 좀 강세 그 흐름으로 지금 뭐 이격이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미 증시는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어제 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그러니까 이 S&P 500에 어제 같은 경우 이 5분봉으로 좀 볼게요. 어제 같은 경우 그 장 시작은 하락으로 그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7월 2일 날 전일날 마감을 했던 그때이고, 그리고 어제 밤 이제 10시 반에 시작이 됐을 때 여기에서 출발했다가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좀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, 어제 왜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느냐, 그것을 또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또 찾아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재로 작용한 상호 관세. 그래서 어제 간밤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, 이제 트럼프가 베트남과의 무역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관세율이 이제 원래는 이제 46%였거든요. 근데 합의로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지어가지고 20%로 낮췄다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이 베트남한테 수출을 하는 미국산 제품은,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베트남한테 할 때는 또 무관세로 한다고 해요. 그런데 베트남은 기존의 46%에서 20%로 또 줄여주고, 대신에 이제 환적 제품에 대해서는 40%의 관세,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하는데, 이 환적 제품이 뭐냐면 우회 수출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
처음에 이 생산국이 중국에서 생산이 됐는데 이것을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이제 40% 더 높은 관세로도 부과를 하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회 상장이 아니죠. 우회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이제 관세를 물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가 또 이끌어지게 되면서 역시 또 사업가다운 이 트럼프의 면모를 또 보이지 않았나.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이 정치인이기 전에 이 원래 사업가였잖아요. 그래서 이런 또 협상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런 협상의 능력을 지금 이 정치판에서도 좀 고스란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.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엔 지금 영국과의 그 무역 합의가 이제 끝났고 두 번째로 아마 이제 베트남이 됐고 세 번째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인도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지금 뭐 크게 뭐 이제 트럼프가 또 욕을 했죠. 뭐 버릇이 없다라는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일본한테는 좀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또 넘어야 할 사람은 또 많긴 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트남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지금 부과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그 유예가 7월 9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7월 8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유예가 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베트남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은 이제 태국, 뭐 대만 이제 쭉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25%의 관세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로 또 낮출 수가 있을지. 그래서 10%대로 과연 낮출 수 있을지 또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또 가장 비슷한 게 또 일본이잖아요. 그래서 현재 먼저 일본이 지금 그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서서 뭐 하기보다는 일단 일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무역 협상을 좀 타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관세 이슈는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씩 이 국가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. 그렇다면은 이제 이 관세 이슈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이제 점점점 해소가 되면서 이것이 종국에는 상승의 재료로 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죠. 만약에 상황이 더 긴박하게 또 악화가 될수록 오히려 그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서 더 빠른 종료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. 요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관세 이슈는 뭐 일단 관심은 가져야 되긴 하지만 이것이 뭐 그때 지난 4월달처럼 뭐 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이슈로까지는 발전되기는 쉽지 않다. 요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.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밤이 또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어젯밤에 또 중요하게 생긴 일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젯밤 9시 15분에 이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, 그러니까는 고용 지표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 예측치가,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그 증가분이 한 9만 9천, 거의 한 10만 개의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전 달에는 지금 3만 7천 개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2만 9천 개로 또 조정 발표를 했었고, 이번 달, 그러니까 7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6월 달에 그 수치로는 한 10만 개 가깝게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발표된 그 수치는 지금 마이너스 3만 3천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예측치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도 비슷합니다. 지난달도 한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3만 개 정도. 근데 진짜 팩트는 또 한 2만 개로 또 줄였죠. 그래서 뭐 예측치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예측치와는 또 완전 다르게,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이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엇갈리게 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했다.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민간 일자리가 3만 3천 개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2년 3개월 만에 첫 감소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관측과는 달리 예상 밖의 감소로 나타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. 지금 이제 연준이 또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면 연준의 그 목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
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목표가 이제 있듯이 연준의 목표는 첫 번째가 물가 안정,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안정이거든요. 고용 안정.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은 없어요. 그 대신에 원래는 물가 안정만 있었는데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금융 안정이 또 생겨가지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데, 근데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안정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민간 쪽에서 지금 이 경기 둔화 시그널,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소를 했는데, 이것이 2년 3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 금리 동결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인하의 가능성이, 그러니까 7월 달에 인하의 가능성이 24%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전날과 비교해서는 금리 인하가 20%였는데 어제 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24%까지 또 올라왔거든요. 그렇다면 현재 시점, 또 지금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? 지금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.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은 73%, 또 금리 인하는 26%니까 지금 이제 75,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24%에서 이제 6%로 거의 27%죠. 그래서 조금씩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제가 저희 텔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일단 이 고용시장의 불안은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밤 9시 반에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이 고용지표가 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가 된 것은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분이 발표가 된 것이고,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은 미국의 이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. 지난달에도 약간 좀 그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럴 수가 있지만, 어쨌든 오늘 발표가 됐을 때 만약에 이 노동부에서 발표된 이 고용지표도 이 약화의 그 신호를 좀 보이게 된다면,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각은 다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또 커지게 되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또 함께 커질 수가 있잖아요. 또 그렇게 된다면 이 파월은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, 그래서 이 파월한테 요구되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좀 선제적 조치를 취해라, 이런 또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욱더 지금 난리칠 사람이 딱 보이죠. 이 트럼프가 특히 더 날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,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이에요. 이제 7시 10분이니까 7월 3일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이 트럼프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이 트루스라는 이 SNS가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 포스팅을 했는데, 그러면서 이제 too late, 이거 딱 지칭을 한 게 딱 아시죠?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월이라고 안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 파월한테 too late라고 했었잖아요. 미스터 too late라고 했었기 때문에 파월을 지칭을 하면서 지금 당장 사임을 해라 라고 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. 이제 오늘 밤에 9시 반에 미국의 평균 시간당 인근도 좀 봐야 되고,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요거는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발표된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, 그래서 요것을 봤을 때 이 퇴직자가 얼만큼 발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눈여겨보면서,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거든요. 비농업 고용지수, 이걸 통해서 얼만큼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를 또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일단 지난달에는 한 13만 정도, 거의 한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예상은 지금 한 12만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요것에 따라서 또 지금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또 이제 가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실업률이잖아요. 그래서 4.2에서 지금 4.3%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, 근데 사실상 한 4%대는 이 실업률이 진짜 아주 이제 좀
고용이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4%대가 안정의 그 수치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악재로 볼 만한 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세적인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 오늘 이 노동부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7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,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 이 금리 인하가 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사실상 7월의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을 뭐 여전히 한 70% 이상을 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뭐 7월에 금리 인하를 진짜 하느냐 마느냐 또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이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, 그러니까는 뭐 9월 달에 뭐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이 시장의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시장은 앞서서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, 이 부분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노동부의 이 고용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눈여겨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도 지금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.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선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,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아 타임 때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가 버거 타임 때, 그러니까는 한 저녁 7시 넘어서면서 이제 미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또 새벽 시간으로 흐르면서 좀 본격적인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내일 새벽도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확실한 이 돌파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